예. 이번 재판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관심 사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잠시 한 2분 정도 가량의 재판을 초반에 공개를 한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훈 변호사의 모습도 잠깐 보이고요. 예, 조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강훈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모두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17일 정도쯤까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이 모두 진술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 보복 프레임이냐 혹은 정치적인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둘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관심 사항입니다. 10분 동안에 담아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느냐. 정치적인 프레임을 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아니면 이번 그 사안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순전한 그 정치 그 보복이다라고 하는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인가 그 반성하는 태도 내지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인지 이것이 과연 이제 어떤 것이겠느냐.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추정을 해보건데 지금까지 그 일관된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메시지 자체가 이번 그 사안 자체가 개인의 그 신상을 탈탈 털어서 하나의 정치적 응징과 보복을 하려고 한다. 직접 그 본인의 그 이야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이 주요한 동기였다 이렇게 그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런 점 등을 봐서는 이번에서의 그 이야기 자체도 일관되게 이번 사안의 그 성격, 이번 사안의 그 의미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규정을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표적으로 삼아서 나올 때까지 터는 이와 같은 그 수사였고 따라서 그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당치 못하다. 다만 이것을 다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그 자신의 부하와 이렇게 언쟁을 하거나 시시 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는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법정에서 나름대로 법리적인 다툼은 끝까지 하겠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밝히지 않을까 한번 추정해 봅니다. 예. 자, 정계선 부장판사 형사합의 27부가 지금 조금 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기를 시작했고요. 지금 모습은 조금 전 이제 법정에 내의 모습인데 현지까지 들어온 대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직이다. 인정신문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는 무직이라 밝혔고 수인 번호 716번 정장 차림의 피고인석에 착석을 했는데 아까 이제 검찰 출석당 법정 출석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수의를 입고 있지 않아서 옆에 달고 있는 배지가 이제 그 수인 번호인가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수인 번호가 지금 보이는 저 동그란 것. 않았었죠. 저것이 그 호송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 그 차에서 떨어졌었답니다. 그래서 차에서 처음 내렸을 때는 저것을 차지 않은 모습으로 비쳤었거든요. 원래는 달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차에서는 그랬다가 다시 그것을 이제 착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인번호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착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또 지금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 않으면 또 구별이 좀 안 되는 면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수인번호로 또 구치소에서는 불려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름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차고 나오는 것이고 또 사복을 입느냐 또는 수의를 입느냐 하는 것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지금 선택한 것이죠. 네,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오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 모습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많이 표정이 좀 굳어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입니다. 앞서 이 교수님께서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좀 몰고 가면서 억울함을 주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모두 진술에서 어떤 의미에 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걸로 보십니까? 그런 해석도 전혀 안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한 거하고는 이제 법정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얘기하는 그 공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재판부에 대한 부탁 같은 것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든지 지금 일단은 2번씩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3번 재판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재판의 어떤 절차와 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 등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증거조사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신은 자신의 어떤 부하의 어떤 사람들, 공무원의 어떤 사람들을 일일이 부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정도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라든지 증거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재판 절차의 진행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얘기가 될 겁니다. 예. 아까 이제 김나연 앵커의 말대로 재판부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재판 시작 전에 2, 3분 가량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고 저희가 지금 조금 전 법정에 들어선 모습부터 시작해서 법정 내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모두 진술의 어떤 그 모습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 3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클 텐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부인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도 촬영이 좀 허가가 됐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 일단 오늘도 뭐 잠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진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두 순서가? 진술이라고 하는 것에 예.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모두 진술 속에 하나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의견 제시, 공소사실에 대한 어떤 기소에 검찰과 대한 변호인들 먼저 하고 예, 나서 검찰이 먼저 합니다. 예. 그러면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모두 진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모두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는 인정신문이 끝난 다음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프레젠테이션을 각각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4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단에서 40분 정도 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어쩌면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10분을 할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참 오늘 5월 23일 공교롭게도 많은 의미가 겹쳐지는 날인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첫 재판에 출석을 하기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법정 출석한 날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